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6월 29일 일요일, 시간은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굉장히 많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워지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구인데요. 이 대구가 대한민국의 내륙권 중에서는 분지로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덥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국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더운 곳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집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덥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벌써 벌써가 아니죠. 6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이 되려면 아직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온도는 33도,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도 작년만큼 무더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날씨는 이렇게 뜨거워도 괜찮지만, 자, 말을 바꾸겠습니다. 날씨만큼 증시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 또한 7월 달에 목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브리핑 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6월 27일 매매 동향, 국내 시장의 매매 동향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77%, 코스닥은 마이너스 0.81%, 강보합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 흐름 자체는 아래로 박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었는데, 이틀 연속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금요일은 마이너스 0.77%, 코스닥은 마이너스 81% 정도면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조정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는 3,000 돌파 후에 거의 3,150포인트까지 거의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은 3,050포인트 정도로 3,000포인트는 지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돌파를 했다가 또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양지수는 국내 거래대금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신용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신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약 몇 년 전에 3,3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3,300포인트까지 갔었을 때 신용자금이 24조 정도까지 풀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비한다면 아직까지는 상승력이 좀 더 남아있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 흐름은 하락이었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그다지 큰 조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조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내렸고요. 삼성전자는 1% 정도 상승을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정도가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상승이 그 전날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같이 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좀 디커플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요일 장에서도 또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시총 1위를 달성한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HBM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좀 3% 정도의 하락,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1, 2위지, 시총이 1, 2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전체 종목들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도 그만큼 많이 나왔지만 가파르게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저번 영상에도 저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10만 원 이상을 찍고 나서 막 오르락내리락 좀 반복하는 흐름이던데, 아마 고가에 사셨던 분들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가 꼬리를 만들고 밑으로 찍고 또 하루 거래 정지하고 밑으로 찍고, 이렇게 3거래일 만에 거의 한 50%가 빠져버리던데요. 고가에 사신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 상태인데, 좀 이따가 제가 왼쪽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 종류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걸 섹터별로 종목을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카카오도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으면서 오로지 차트로만, 재무나 여러 가지 방향성, 그 다음에 테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차트로만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 흐름도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흐름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종목들에 대한 차트도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개인 의견은 매번 똑같아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호재 부분은 상법 개정에 대한 국내 호재가 남아있고요. 삼성전자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저번 영상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3,3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에요. 코스피 시총의 1, 2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땡기기 시작하고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따라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종목 선정을 잘못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달리는 말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꼬꾸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고 그렇게 매매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휴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글쎄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휴전에 들어가고 완전한 전쟁의 종식이라고 그런 그 언론 포장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저는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전쟁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중동 분쟁,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분쟁,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이어왔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정유주라든가 아니면 해운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반드시 슈팅이 한 번씩 남아있다는 거,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트럼프가 또 발언을 주말 동안 중동 전쟁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북한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제 북한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또 강한 폭의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또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월요일 되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상승이 18%, 19% 정도 나오다가 또 오후쯤 되면은 뭐 김정은이 대화 시도 안 함, 이렇게 되면 또 밑으로 한번 박았다가 하한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테마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유주라든가 해운주는 한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좋은 구간에서 이평선이 맞닿는 부근, 그런 좋은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 장기 이평선 224일선, 112일선 쪽에 딱 부딪혀 있던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으로 보여져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대한해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나 흥하해운을 사지 않고 대한해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한 상태로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슈팅이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흥구석유, 흥하해운을 보유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의 슈팅, 큰 슈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큰 슈팅을 기다리다가는 마지막에 뭐 본전가에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율에 가까워졌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추가 매수를 안 하고는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 때는 확실하게 사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광고는 오늘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미장 28일 새벽,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현물장도 나쁘지가 않았고, 단지 이제 그 상하락 테마 중에서 팔란티어가 한 9% 정도 빠지던데요. 그 종목 말고는 거의 큰 상승 흐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보합 수준으로 끝났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종목으로 한번 넣어 가보신다면,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협 정도의 섹터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방산 테마가 올라갑니다. 방산 테마가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요 밑에 보시면은 관련 안 된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하고 재건은 항상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하고 우주항공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방산이 오르면 우주항공도 같이 오르고, 또 방산이 오르면 우주항공 같이 오르고, 원전 전력 설비도 좀 같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내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 내리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아까운데요. 이틀 전에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틀 연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테마가 있고, 뭐 크게 흔들린 종목은 없었다.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으나, 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합권 수준으로 약간 상승의 보합권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할 여력이 높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HVM은 큰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HVM은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에서 1분할일 때 마이너스 40%까지 간 종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사고 팔고 반복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위치까지 되돌아오면서 큰 수익이 났다는 부분은 제 영상을 앞에 영상, 한 달 전 영상, 2달 전 영상을 반드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큰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SG5 프로는 좀 지금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한 반년째 정도 들고 가고 있는데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몇 달 전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SG5 프로도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한 물량을 3% 5%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00만 원치 샀던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할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치를 산다는 소리죠. 200만 원, 300만 원치를 사가지고 그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치는 3% 5% 단타를 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평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슈팅이 나와서 본전까지 가게 되면은 그게 수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시다 보면 많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제가 요번에는 종목을 좀 늘려놨어요. 종목을 좀 늘려놨는데 이 중에서 핑거 스토리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단타로 접근을 했고, 대한해운까지도 접근을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에코프로 머티는 좀 중기로 들고 갈 예정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의 변곡점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매매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해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에코프로 머티, 핑거 스토리, 이 6종목인가요? 6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재무라든가 뭐 테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을 좀 보시면, 자, 요 창은 좀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추세대가 보일 거예요. 이 검은색 추세대가 중추세대선인데 이 추세대 안에서 이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 제가 좋아하는 선 중에 하나예요.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변곡점이 뭐냐면 이 선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샀는 곳이다, 많이 판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꺾일 수도 있다. 기준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 이꼬르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저항과 지지 이꼬르 기준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추세대와 변곡점을 잘 아시게 되면 변곡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통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항상 거래량이 한번 터진 종목들을 건드리면서 리턴한 종목들을 찾습니다. 이 추세대에서 리턴한 종목들을 찾으면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변곡점 자리가 이 파란색 선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강배팅을 해도 좋지만 한 종목 비중에 일부는 남겨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또 평단가를 맞추고 이 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 비중을 100%다 투입을 하진 않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자리는 또 변곡점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또 하나 나오게 되면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 휴전이 됐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가 됐다, 그렇게 되면 테마로 최근에 엮였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좀 장기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고 테마로 엮여서 상승이 나올 때 팔아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흥하해운, 그 다음에 흥구석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현재 박스권입니다. 예,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 중추세대, 요거 보이실 겁니다. 중추세대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파란색 선 안에서 아주 중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앞으로 삐죽 튀어나오는 거는 테마로 엮이면서 그냥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고요. 오버슈팅을 제외하고는 또 요렇게 이 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요렇게 나왔다는 거, 요새 악재가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튀어나왔던 부분과 내려갔던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평균적으로 이 파란색 선 사이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선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이 선에서 매수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죠. 변곡점의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인데 장기 이평선에 좀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 장기선 이평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상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또 이까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 5만 7천 원, 8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상승 여력이 20% 이상은 된다는 건데 괜찮은 여력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의 테마는 미국과의 알래스카 LNG 공동 개발에 대한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뺐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십시오. 테마 모두 괜찮습니다. 테마도 괜찮고 차트상도 현재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는 이 추세 때 한번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강한 힘이 유입이 되면서 이 추세대를 뚫고 상승을 했죠.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뭐 별다른 소득 없이 그냥 카카오 그룹이 올라가니까 아마 테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파란색 선이 변곡점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변곡점인데 지금 현재의 자리가 요 선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게 된 이유고요. 이 기준선 17,600원 정도 부분이에요. 이 기준선을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한 부분인데 만약에 밀리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파란색 선까지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와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곡점에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다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까지 내려왔을 때 지루하게 버틴다면 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1차 매수 정도 들어가셨다가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짧게 치고 빠진다. 이렇게 단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로 넘어가 보신다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가 끝나고 이런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민주당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테마로 또 엮였었죠. 이제 카카오가 올라갔는데 지금 상승이 71,6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저항대에 부딪혔죠. 여기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변곡점은 어디냐? 지금 파란색 선입니다. 요 파란색 선 변곡점에 꼬리를 딱 달더만 바로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꼬리를 달고 바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종목 비중에 뭐 100%를 투자한 게 아니고 10%, 15% 정도만 투입하신 다음 이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요렇게 지지를 받다가 요렇게 한번 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고 빠질 예정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는 뭐 좋은 자리에 있긴 하고 아직까지도 저점이긴 하지만 중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은 있지만 사고 팔고로 반복하면서 중기적으로 들고 갈 것이다. 계속 묻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만큼 빠진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머티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그 2차 전지가 우리 코스닥의 그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포집이 되어 있거든요.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가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인데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한번 사고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 최근에 수요일 날인가 한 15% 정도 상승하는 날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며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 날 15% 상승이 나오고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21선에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에코프로 머티 중기적으로 들고 가면 이 파란색 선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50% 이상은 상승을 할 거라고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뚫게 된다면 이 뭐 추세 때 이 검은색 추세 때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 완전 진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2차 전지가 미국에서도 그 보조금이 좀 줄여진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코스피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코스닥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상승시키려고 하면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묻지마 투자가 돼버리면 에코프로 머티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되면 5만 테마나 어떤 거를 재료를 붙이면서 상승이 올라가겠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호재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거리를 써서 그거를 구체화 만들고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는 세력의 마음이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봤을 때는 이까지는 중기적으로 한번 가줄 것이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부딪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까지는 보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여기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하단에 있다는 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한 힘이 유입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터져졌고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욕심은 부리지 않을 겁니다. 이 파란색 선 변곡점 사이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많이 하고 있고, 밀리게 된다면, 제가 지금 평균가가 이 정도쯤 되는데 밀리게 된다면 아래쪽에 이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종목의 특징이 요런 꼬리들, 윗꼬리를 다는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평단가가 2,830원, 40원 정도가 되는데 3,000원 초반, 그래서 플러스 5% 되는 구간에 스탑로스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요런 꼬리를 다는 상승에서 한 번씩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천천히 할 겁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찾는 구간도 뭐 크게 고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이 변곡점 구간까지 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또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단타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하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종목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6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제 스스로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가족들과 남은 일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장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